자, 다음에 무광절입니다. 무광절은 인묘진이죠. 인월, 입춘, 봄의 시작. 그리고 또 하나 우수가 있죠. 우수는 봄비가 내리고 새싹이 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묘월은 경칩, 그리고 개구리가 동면에서 깬 그런 뜻이죠. 경칩이. 춘부는 봄의 정가운데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진월을 보면 청명과 고구가 있어요. 청명은 청명한 봄농사가 시작된다는 걸 암시하고 있고요. 고구는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 그런 뜻입니다. 곡 자체는 곡식을 얘기하고요. 우는 비우자죠. 인월은 입춘년에서 경칩입니다. 인월은 장생지 인사신해 중 모광절의 첫 달로 시장가는 무병갑이다. 절기로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과 봄비가 내려 새싹을 돋는다는 우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물을 봅니다. 입춘에 이르면 축월에서 기토와 신금에 의해 숙성된 개수는 양토적인 작용력에 의해 땅속에서 제2차 발령의 기운인 병화를 얻음으로써 맹화로 탄생을 하고 그랬죠. 1차 발령의 기운은 동지에서 있었죠. 임수가 개수로 바뀔 때 잉태의 기운이 탄생 기운으로 바뀔 때 피어나는 기운을 무토가 넣어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양토적인 작용력에 의해 제2차 발령의 기운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맹화로 탄생을 하고 그랬습니다. 병화는 뭐죠? 피어나는 기운이죠. 우수에서 내리는 봄비를 맞으며 세상 밖으로 고개를 내민 새싹이 갑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피어나는 기운에 의해 활력을 품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갑, 경칩에 이르기까지 신금의 응축. 이 신금의 개념이 뭡니까? 응축의 기운이죠. 여기서 이제 경칩에 이르기까지 입춘에서 태어났죠. 그럼 경칩에 이를 동안은 자라야 되잖아요. 그죠? 새싹이. 그게 뭐냐면 신금의 역할은 비바람, 서설은 봄눈을 얘기합니다. 늦은 눈, 이른 봄에 내리는 눈, 그 추위 등등 이렇게 해서 그걸로 맹아, 새싹을 잘 자랄 수 있도록 시련을 주는 것이죠. 시련을 이겨내면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금의 응축과 병화의 활력에 힘입어 자력에 의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그랬습니다. 신금의 응축만 있으면 쪼그라들어서 못 살죠. 근데 병화에 피어나는 기운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땅속에서 맹아가 눈을 떠 사실상 하늘을 바라보는 시기는 봄비가 내린다는 우수지음이다. 수생목이라는 이치에 의해 생명력이 하늘과 하나가 되는 모습이다. 이때부터의 개수는 갑목의 생명력으로서의 바탕인 탄생의 기운이기도 하지만 음용수로서의 물 역할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것은 우수 그러면 봄비가 내리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 땅속에서 맹아를 키운 이 씨 안에서의 이 새싹은 우수 때 봄비가 내리면 그 봄비가 땅속으로 들어온 길을 따라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이제 그 이치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월은 무병갑이라는 15행의 변화를 품은 유일한 한 달이다. 여기서 병화는 갑목이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활력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인월 자체는 인의 변화를 보이는 게 아니고 인월이라는 그 한 달 동안의 10천간 즉 15행 중에 무병갑이라는 15행의 변화를 품은 유일한 한 달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이 인월 월 자체가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월이 화의 장생인 이유다. 이 활력이 4월 입하에서 꽃을 피울 수 있는 기운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 화의 장생인 이유다 그랬죠. 그 다음에 묘월입니다. 묘월은 경칩에서 청명을 말합니다. 사이에 춘분이 들어있죠. 묘월은 4왕지, 4왕지, 묘오유자 중 무광절의 가운데 달로 치장가는 갑을이다. 절기로는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 여기서 칩이 이게 개구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은 놀래서 깨어난다는 소리죠. 그래서 경칩과 봄의 정점인 춘분이 있다 그랬습니다. 갑을 보죠. 경칩에 이르면 인월에서 자력으로 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룬 갑목의 기운과 병화에 표현하는 기운을 바탕으로 음목의 기운인 확장력을 갖추기 위한 입눈이 트이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경칩에 이르면 인월에서 자력으로 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룬 갑목의 기운. 그럼 인월에서 묘로 넘어가는 거죠, 지금. 인월에서 자력으로 키울 수 있을 만큼 신금의 그 비바람 등을 이겨내면서 이 성장을 한 갑목의 기운과 병화에 피어나는 기운을 바탕으로 음목의 기운인 확장력을 갖추기 위한 입눈이 트이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경칩이 되면 자란 그 갑목의 새싹에서 입눈이 트인다 그런 소리입니다. 을을 보면 봄의 정점인 춘분을 지나면서 목 기운이 극성을 이룬과 동시에 갑목으로서의 성장이 멈추면서 준비된 입눈 자리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
청명에 이르기까지 잎은 기본적인 성장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드디어 나무로서의 구색을 갖춘다는 의미죠. 참고를 봅니다. 경금과 을목의 관장 시기는 춘분에서 추분이고 신금과 간목의 관장 시기는 반대로 추분에서 춘분까지다 그랬습니다. 춘분에서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 하면 잎은 광합성을 상징하므로 광합성의 주목적인 결실의 기운 경금과 함께 관장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네, 이 을목인 잎이 있는 자리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을목과 경금은 한 몸입니다. 을목이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목적이 뭐죠?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죠. 그래야 결실이 씨를 이루고 씨가 다시 간목을 품고 입춘이 되면 간목이 탄생을 하면 다시 있는 자리에서 잎이 또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을목인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경금하고 같이 활동 시기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청명에서 잎이 자리를 잡으면서 곡식을 위해 비가 내린다는 고구에 이르면 관장 시기를 같이 하는 을목, 개수, 병화, 무토의 조화로움에 꽃눈이 트이고 그랬습니다. 잎눈이 트일 때고 비슷하죠. 꽃눈이 트이고 곡식을 바르는 고구에 이르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청명 다음에 고구, 그 다음에 잎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구에서 꽃눈이 열려야 잎하에서 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을목, 개수, 병화, 무토의 조화로움으로 꽃눈이 트이고 그랬죠. 잎하에서 꽃과 함께 결실의 기운이 탄생을 해서 하지에 위용을 갖춘 결실을 이루며 미월 이거하기와 신월 영글기를 거쳐 그랬습니다. 네, 여기서 잎하에서 꽃과 함께 결실의 기운이 탄생을 해서 그랬죠. 그럼 꽃 안에 결실의 기운이 배어 있다는 소리죠. 꽃이 자라면 자랄수록 결실의 기운도 커지고 나중에 꽃이 지면 열매만 결실이 이렇게 딱 남아있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이것이 하지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지에 위용을 갖춘 결실을 이루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월 익어가기와 신월 영글기를 거쳐 미월 되면은 풋과 일이 이제 안에서 익어가는 거고 신월 되면 잎추가 지나는 거죠. 그러면 안에가 빨갛게 이제 영글어 간다 그 소리예요. 거쳐 추분이 되면 경작과 함께 을목은 낙엽이 됨으로써 경금은 신금에게 을목은 간목에게 관장 시기를 넘긴다 그랬습니다. 신분에서 추분까지가 을목과 경금의 활동 시기다 그 소리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낙엽이 되면 뭡니까? 입추가 됨과 동시에 을목은 광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저장해뒀던 영양분을 경금 즉 결실한테 공급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추분에 이르면 다 공급이 끝나면 낙엽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경금 역시 열매를 따게 된다 그런 얘기죠. 추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을목은 간목에게 경금은 신금에게 활동 시기를 넘긴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렇게 집구는 지나가야 돼요. 어려워도 나중에 보면 다시 관장식이 지나가고 그럴 때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시작이 되는 건 4개의 오행이 한꺼번에 역할을 바꾸면서 돌아가기 때문에 관장 시기를 섞어서 혼합해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분에 이르러 신금 씨가 홀로 남은 씨가 된다고 하면 신금이 간목의 기운을 품고 씨의 역할이 뭐죠? 씨눈이 열려서 새싹이 나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간목이 탄생을 하려면 씨가 홀로 남은 씨가 돼서 응축을 거쳐서 입춘이 돼야 그 씨 안에서 바로 간목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하지에서 시작된 씨 안의 임수가 미월 익어가기를 이겨내고 입추에서 대지문이 닫힘과 동시에 잉태를 시작해 추분에서 생명력인 간목의 기운을 품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랬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요 부분이 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간목과 을목, 신금과 경금의 관양식이 이런 게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하나 띄어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거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금, 경금, 그리고 을목, 간목, 그리고 관장식이 이 활동식을 같이 하는 신금과 간목, 그리고 을목과 경금의 역할, 그걸 얘기하는데 이렇게 금하고 상극관계에 있는 금하고 목이 이 활동식을 같이 하는 부분을 음과 양이 섞여서 경금과 을목일 때는 경금은 양금이고 을목은 음목이죠. 그리고 여기 신금과 간목은 신금은 음금이고 간목은 양목이에요. 이 부분이 되는 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중에 다시 또
나옵니다. 설월의 소극적인 응축, 해월의 적극적인 응축을 거쳐 동지에서 임수는 잉태를 마무리하고 입춘에서 새싹은 탄생하는 바 우수를 지나 경칩에 이르면 신금의 영향인 응축, 비바람, 서설 등을 받아 자력으로 클 수 있을 만큼의 성장을 이루고는 충분히 되어 잎이 나오면서 경을의 관장시기를 넘긴다 그랬습니다. 이 지금 신금과 간목 그리고 을목과 경금의 관장시기가 돌아가는 걸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제 입장에서도 이게 설명을 하는 부분을 상당히 좀 신경을 써봤는데 한꺼번에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반복해요. 또 반복도 또 나오니까 좀 생각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절기, 이 달과 곁들여진 이 절기는 우선적으로요 12지지 즉 12달에 대한 절기를 꼭 먼저 외웠으면 좋겠어요.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절기는 12지지에 대한 절기를 다 외우고 나면 그 중간중간 되는 절기는 조금씩 외우는데 좀 쉬워져요. 다음에 이제 진월입니다. 진월 환절기죠. 청명과 입하. 진월은 오광절을 화왕절로 바꿔주는 작용지로 지장가는 을개무이며 절기는 청명한 봄날 봄농사를 시작한다는 청명과 농사에 필요한 비가 내린다는 고구가 있다. 을목입니다. 입사구죠. 청명의 일이면 춘분에서 나오기 시작한 잎, 을목은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고 개, 고구가 되면 생명력의 기운이자 잎인 을목은 때맞춰 내리는 봄비 개수죠. 봄비의 도움을 받아 양토적인 작용력과 더불어 꽃눈을 열기 시작하며 그랬습니다. 이 개수가 음용수로도 쓰인다 그랬죠. 탄생의 기운이지만 그 다음에 무토입니다. 고구를 지나 입하에 이르면 개수는 무토에 의해 제3차 발령의 기운을 얻음으로써 꽃 피울 준비를 하고 을목은 꽃과 함께 춘분에서 관장시기를 함께 시작한 결실의 기운 경금이 생명력을 품을 수 있도록 준비를 마무리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환절기이기 때문에요. 준비를 마무리하는 거죠. 작용력으로서 이때 고구에서 내리는 비는 수생목으로 나무를 살찌우고 나무는 목생화로 꽃을 피우게 되므로 개수는 탄생의 기운으로서의 본연의 의미도 있지만 필요할 때 내리는 단비로서의 의미도 있다 그랬습니다. 한편 음용수로 쓰인 개수는 나무의 몸이나 사람의 몸 안에서 생극합충이라는 신묘한 작용력을 거쳐 헤아릴 수 없는 변화를 이루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임계수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만남에 의한 변화만 이루었을 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어도 그리고 여기서 개수가 음수인 까닭은 사람이든 식물이든 자기네들이 알아서 물을 먹는 거지 물이 알아서 그 생명력 안으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음수입니다.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몸 안에 들어가도 나무도 사람도 몸 안에 들어가서 생극합충이라는 어떤 작용력으로서 이 몸을 성장시키지만 그러나 소대변으로 빠져나와서 다시 원래의 물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이제 생명력의 변화를 보이는 이치에 개수가 깔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내용이 좀 쉽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겠죠. 다음엔 화왕절로 넘어가겠습니다.